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상 편집하는 거 연결해서 볼 텐데요. 지금 픽사베이 폴더라는 곳에서 우리가 사진을 가져오는데 이렇게 하면 드래그하면 블럭이 안 잡혀요. 그러면 내가 이걸 한꺼번에 다 사용해야 된다. 하나씩 가져오면 짜증나잖아요. 처음 거 클릭하고 Shift 눌러서 마지막 걸 클릭하면 또는 전체 선택 컨트롤 A 눌러도 선택되겠죠. 그렇게 해서 가져오면 한꺼번에 다 가져오는 거예요. 예. 한꺼번에 다 가져온 거예요 지금. 한꺼번에 가져오는 방법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여기 전체 선택해서 컨트롤 A 눌러서 딜리트 누르면 다 지워지고요.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컷 편집을 할 때 여러분들 영상을 촬영하시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면 파일명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021-0513 밑줄 그 다음에 142301.mp4 이렇게 들어가나 그럴 거예요. 2021년 5월 13일 오후 2시 23분 1초에 촬영한 것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촬영 날짜와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날짜와 시간이 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촬영하는 시점대로 편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촬영은 촬영대로 하시는 거고 얘를 가져올 때는 영상을 편집하고 싶은 순서대로 이름을 바꿔놔야 돼. 지금 잠깐만 보여드리면 지금 이것이 편집하기 위한 순서는 아니잖아요. 그냥 파일명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마우스로 일일이 하나씩 끌고 오는 수밖에 없었던 거지. 만약에 이것이 시점이 1, 2, 3, 4 요 순서대로 가져와서 편집하는 거다 그러면 그냥 전체 선택해서 끌고 와버리면 제일 편한데. 그래서 촬영을 하게 되면 촬영된 날짜를 촬영 파일명을 여러분 사건별로 정리를 해서 파일명을 변경하셔야 돼요. 옛날엔 테이프로 촬영했잖아요. 테이프. 그러니까 테이프에 몇 번 장면, 몇 번 씬 해갖고 이름 적어놓고 그래서 테이프 순서대로 다시 정리를 해놔야지. 그렇게 해야만이 가져와서 편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순서에 상관없이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꽃 그림도 한번 가져와 보고 그 다음에 SNS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걸어가는 게 하나 있었는데 산길을 걸어가는 게 여기 있다. 워킹하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바닷가 그림도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비행기 어디 갔어? 우주선 스페이스십 있네. 이렇게 여러분 편하신 대로 가져와 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4K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384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4K라고 하는 것은 1920이 아니라 3840이 이게 UHD 영상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UHD 영상이에요. 영상 자체가 얘는 선명한 거예요. 더. 요거는 4096이니까 좀 더 성능이 더 좋은 거고요. 자, 요 정도. 예, 제가 요 정도 순서를 만들었어요. 이때 휠을 위아래로 굴리면 화면이 넓어지고 좁혀지는 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한테 지금 제공해드린 그 USB 메모리 안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잠깐 보시면은 거기에 그 교재라는 폴더 안에 이거는 이제 영상 편집이 아니라 사실은 유튜브 관련된 수업에 필요한 자료예요. 여기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어요. 놀람 소리 이런 거, 뚝 이런 소리도 있고, 뭐 스프링 소리도 있고, 뿅 이런 소리도 있고, 실로폰 소리도 있고, 이런 소리도 있고, 또 장난스러운 웃음소리, 깍 뭐 이런 소리도 있고,
이런 효과음들을 몇 개 넣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이런 효과음도 있으면 여러분 사용하시기에 불편함 없겠죠,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좀 하나 제가 준비를 해 놓을 테고요. 뭐든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그런 자료들을 다 갖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갖고 다니는 외장 하드에는 많은 거를 넣어놓지는 않았는데요. 저를 소개하는 영상이라든지 요것만 갖고 있어. 아, 효과음이 있다. 제가 효과음 나름대로 모아놓은 게 있는데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이런 거 있죠.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이런 효과음들은 우리가 좀 임팩트한 목소리로 녹음하기가 불편하면 인터넷상에 있는 걸 좀 가져와도 되겠지만 저게 예전에 무슨 그 오디션 프로에서 나왔던 그런 멘트 같은 건데 저걸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다 저작권이라는 건 있는 거죠. 근데 뭐 이런 거는 서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작권에 상관없이 여러분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공공의 적 OST 이런 것도 있고 뭐 까마귀 소리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랄까 저작권 침해 요소가 생기면 불편할 수가 있고 수익이 발생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런 거는 아닌데 제가 이제 이런 효과음들을 사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방탄소년단의 배경음악을 깔아놓고 영상을 제작하면 저작권 침해잖아요. 그럼 당연히 연락이 온단 말이야. 수익 발생되는 거를 중지시키고 그쪽으로 보냅니다라고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저는 법적으로 무슨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익은 이제 방탄소년단 저작권자한테 가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안 하는 게 좋죠. 뭐 변기 물 내리는 소리 뭐 이런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 물 내릴 때 스마트폰으로 녹음해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 효과음이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효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뜨억 아니면 까꿍 뭐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 효과음들을 여러분들이 좀 갖고 계시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아, 여러분들 그 제가 제공해드린 USB 메모리 안에 교재라는 폴더가 있어요. 교재. 픽사베이 동영상 폴더랑 같은 교재라는 폴더가 있는데 거기 유튜브 영상 만들기라고 해서 원래 교재를 제가 하나를 선택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교재는 4주밖에 안 쓰는 교재거든. 그러니까는 우리가 촬영이 4번, 편집이 4번, 유튜브 관리가 4번이잖아요. 근데 이 책을 지정하기가 불편해가지고 교재로 선정하진 않았고 대신에 교재 파일은 제가 여기다 담아 드린 거야. 거기 있는 걸 보시라고. 그럼 거기에 놀람 소리라든지 이런 소리들은 몇 개는 있어요. 아까 그 여러 개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소리고요. 다 있지는 않고. 여기 5장에 가보면 이런 여러 가지 소리들이 몇 개 있어요. HYP 모닝 이런 소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제공받은 소리들이니까 써도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만 몇 개 좀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영상을 우리가 좌우로 움직일 때 아래쪽에 있는 그 말굽자석 그림을 이용하면 영상이 탁 붙는다는 느낌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있는 오토매틱 크로스페이드라는 걸 이용하면 앞으로 뒤로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겹치는 영상이 보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오토 리플이라는 걸 이용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밀려나가잖아. 두 번째 거를 오토 리플을 지정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밀려나가면 내 뒤에 있는 애는 따라 밀려나가는 거고, 오토 리플을 해제하면 내가 앞으로 갈 때 내 뒤에 있는 애는 안 따라오고 나만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크로스페이드 같은 경우는 움직일 때 겹칠 거냐 아니면은 덮었을 거냐 이제 그런 거고, 말굽자석은
딱 달라붙게끔 하는 기능이니까 그 세 가지는 여러분이 적절히 잘 사용하셔야 돼요. 예. 자, 이번에는요 뭐를 해볼 거냐면 여기 있는 트랜지션 기능하고 비디오 FX 기능을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익스플로러는 갖고 있는 효과음들이 필요하면 효과음들을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효과음들을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서 뜨억 소리를 하나 낸다, 놀람 소리 같은 거 이런 걸 집어넣는다 그러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요 시점에서 이런 효과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뭐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제 이런데 여기는 지금 비디오 오디오가 들어 있잖아요. 이 소리를 없앨 수도 있고 아예 빼버릴 수도 있고 교체해도 되겠죠. 그렇죠? 여기 있는 이 우주선이 날아가는 장면 소리가 썩 좋아 보이진 않아. 시끄럽기만 해. 그러면 이 오디오 자체를 없애는 기능이 있고 아예 오디오를 분리시켜서 버리는 방법도 있고, 그런 건 좀 이따 먼저 해보고요. 얘를 먼저 한번 해볼 겁니다. 여기 있는 이 트랜지션은 뭐냐면요, 영상과 영상이 겹쳤을 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여기 지금 파도 치는 장면이 나오고 이거는 산길을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산길을 걸어가는 장면 오른쪽에 있던 이 바다 여기 수영하는 장면을 겹쳐버려요. 이렇게 제가 1분 정도 겹친다고 보면 1분 정도, 1분 겹치는 건 여기 숫자가 나타나요. 여기에 지금 1초 5프레임을 겹쳤다고 나왔거든. 1초하고 5프레임을. 그럼 이렇게 겹쳐진 자리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세요. 미리 보기 창이 이렇게 있다가 바닷가 영상으로, 산길을 걸어가는 장면에서 바닷가 영상으로 겹치잖아요. 1초 동안 겹친 거란 말이에요. 이 겹쳤을 때 이 트랜지션에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겹치지 않으면 사용을 못해요. 얘를 오버랩이라고 한 거죠. 조금 전에 겹쳤을 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할아버지 어릴 적에는 이렇게 하고 놀았단다 하고 지금 모습과 어릴 적 모습을 오버랩을 시켜서 영상을 해주면 보기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녹아들면서 겹치는 오버랩이 있지만 여기 보면 3D 브라인드라든지 3D 캐스케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효과를. 자, 제가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겹쳤죠? 두 번째 여기 있는 기능을 제가 이렇게 불러왔어요. 여기다가 영상 자체는 넣을 수가 없어요. 겹쳐진 자리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얘를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요 3D 브라인드라고 하는 심플 기능을 여기다 오버랩을 지정해 줬더니만 그 다음에 이렇게 뜬 거지. 이렇게 요 심플이란 기능은 8개로 분할되는 장면입니다. 8개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핀 돌아가는 형태로 8개가 돌아가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얘는 뭐 닫아도 되고 안 닫아도 되는데, 자 이제 겹친 거를 한번 실행해 보면은요, 다시 오버랩이 나타나나요? 되게 불편하게 나타나는데, 잠깐만, 메모리를 어떤 거를 잡아먹었길래 메모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나타나지? 잠깐만, 이 컴퓨터에 지금 메모리가 16기가인데요 41%를 쓰고 있어요. 16기가 아닌가? 8기가인가? 16기가 맞는데, 이 중에 메모리를 지금 우리 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다른 데서도 사용하고 있고, 제가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했더니 거기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나오고, 예. 안 쓰는 프로그램 닫아야 메모리가 좀 확보가 되겠죠. CPU는 현재 몇 프로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래픽 카드가 현재 몇 프로가 사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 작업 관리자라고 하는데, 자, 이 장면에서 요 내용을 제가 이렇게 분분을 선택해서 돌려놨더니, 원래는 이렇게 버티칼 있잖아요. 베란다에 걸려있는 버티칼이 스핀 돌듯이 쭉 도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매끄럽지 않거든요. 여기는 잘 되는데요. 어떤 분은 매끄럽게 잘 나올 거예요. 다른 기능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 제가 3D 셔플을 한번 넣어볼게요. 3D 셔플. 지금 적용된 공간에다 추가를 하는 건데, 추가가 아니라 덮어 쓰는 겁니다. 지금 이 컴퓨터가 동작이 잘 안 나와요. 모션이 전혀 안 받쳐주고 있어. 8개가 어떻게 도는지는 아시죠? 그렇죠? 이 오버랩된 결과, 오버랩이 된 이 경우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얼마가 겹쳤다라는 게 화면을 확대해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겹쳐진 자리에만 트랜지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클럭, 시계 돌아가는 장면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여기서 시계 돌듯이 짜라락 돌면서 다음 영상이 쫙 등장하는 거죠. 여기 요 겹쳐진 자리에만 클럭 와이프라고 써있네. 클럭 와이프. 시계 돌듯이. 네,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효과들이 어떤 효과들인지는 여러분이 일일이 다 보셔야 돼요. 요런 것도 있어요. 이거 페이지 루프라고 해서 여기다 효과를 집어넣으면은 다음 영상이 이렇게 말려 들어와 가지고 펼쳐지면서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서 촬영을 하든 무슨 영상을 촬영하든 간에 똑같은 장면을 이어서 촬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밥 먹는 장면 촬영이 끝나고 나면 설거지하는 장면으로 영상이 끊겨서 바뀔 수도 있잖아요. 밥 먹는 장면을 그대로 끌고 설거지대로, 싱크대로 가져가서 설거지하는 거로 연결이 되면 괜찮은데, 이제 밥 먹는 장면 끝났잖아. 그 다음에 설거지하는 장면으로 장소가 바뀌고 카메라 슛이 바뀌면 이어서 보기가, 지금 여기가 그런 현상이에요. 자, 여기는 밥 먹었다, 밥 먹고 나서 설거지하는 장면을 바뀌었다, 생뚱맞잖아 조금. 그러니까는 오버랩을 걸어서 부드럽게 만들자 하는 거죠. 그 오버랩을 어떻게 효과를 넣어주느냐 하는 건 여러분이 보시고 하시면 돼요. 예. 그런데 제가 오버랩을 여러 번 걸었죠. 여기에다 지금 3D 브라인드를 했는데 3D 케이스케이드를 해주면 3D 케이스케이드가 들어가고, 여기 지금 오버랩이 들어갔는데, 이 오버랩은 이렇게 좀 바뀌고 있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고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하나 정어드리면 오버랩 부분 있잖아요. 여기 오버랩 영상 겹치기 부분에만 뭐가 들어간다? 트랜지션이 효과가 들어간다고. 트랜지션 효과가 가능하다. 트랜지션 효과는 오버랩 부분만 하는 거예요. 영상 자체도 효과를 주는 게 아니라 오버랩만 들어가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가장 마지막에 적용된 효과가 작동된다. 효과를 막 여러 개를 넣었어요. A 효과, B 효과, C 효과, D 효과 넣었는데 마지막에 F 효과를 넣으면 앞에 A, B, C, D 효과는 다 사라지고 마지막 효과만 남는다. 자, 그 다음에 효과 삭제는 어떻게 하냐면, 효과 삭제는 그냥 얘가 이렇게 영상이 쭈그러들 있어요. 좁혀 있을 때는 못 느껴요. 잘 화면을 확대해서 봐야 알아. 그럼 여기에 3D 캐스케이드라는 글자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옆에 보면 약간 다른 색깔 문양이 하나 있을 거예요. 오버랩 겹친 거. 걔를 클릭하면 아까 마지막에 들어간 효과가 보여요. 이 효과를 해제할 거냐? 이 효과를 제가 지금 여기 효과에 들어가서
효과를 지금 적용을 했던 거를 적용을 이렇게 캐스케이드 효과를 적용했던 거를 잠깐 해제해 보는 거야. 그리고 다시 재생해 보면 오버랩 효과가 나타나죠? 트랜지션 효과가 아니라. 이렇게 해제해서 사용할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빨간 FX 눌러서 아예 효과 자체를 삭제해서 쓸 거냐. 효과를 삭제하면 오버랩으로 다시 나타나요. 자, 여기 있는 클럭 와이프를 만약에 사용했다 그러면 시계가 뺑 도는 장면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시계가 뺑 도는 장면이 나와서 다음 영상으로 나오는데, 얘를 해제해서 잠깐 보다가 오버랩으로 보였죠? 그래, 이게 낫겠다. 클럭 와이프 빼고, 이거 보기 싫으니까 이 효과 빼고 이 효과 빼고 그냥 쓰자. 그럴 때 요대로 놓고 쓰면 클럭 와이프 효과가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니까 얘를 삭제해서 사용해도 된다. 아예 삭제해버리면 오버랩으로 남는다. 트랜지션이 빠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비디오 FX는요, 효과 삭제는 오버랩 부분에 효과 아이콘을 클릭해서 해제하는 방법이 있고 삭제하는 부분이 있어요. 효과를 아예 없앨 거냐 아니면 숨길 거냐 하는 거죠. 트랜지션은 어렵지는 않아요. 얘가 어려워. 비디오 FX가. 비디오 FX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비디오 FX. 예. 이 비디오 FX는 뭐냐면 영상 자체의 효과를 설정하는 거예요. 영상 자체에다 효과를 주는 거야. 영상 자체에다가. 왼쪽에 있는 영상은 지금 이렇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영상이고, 오른쪽에 있는 영상은 나비가 이렇게 꽃 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꿀 빠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자체 영상에다 효과를 주는 거예요. 비디오 FX는요 굉장히 많아요. 애드 노이즈는 거칠게 효과를 주는 거죠. 우리 예전에 오래된 영화 같은 거 보여줄 때 뭐 비 흐르는 장면처럼 이렇게 거칠거칠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애드 노이즈라고 해서 모래가루 뿌려놓은 것 같은 느낌.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거칠어졌어. 여기다가 블랙 앤 화이트도 넣을 수 있어요. 블랙 앤 화이트. 그 거칠어진 영상인데 흑백으로 나왔어. 거기에다가 보도 효과를 줄 수 있어. 보도 효과. 예, 파란색 테두리를 눌렀어. 여기에서 효과를 줄 수 있어요. 비디오 FX는 효과를 적용할 때마다 효과가 누적돼서 처리가 돼요. 아까 오버랩에 들어있는 트랜지션은 효과를 주면 마지막 효과만 적용이 되지만, 비디오 FX는 효과를 적용할 때마다 효과가 계속 누적돼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상 끝자락에 가면 요런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얘는 효과가 적용되지 않은 아이콘은 이렇게 하얀색 FX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FX는 색깔이 퍼렇게 변했어요. 그렇죠? 요거는 효과가 적용된 거예요. 얘를 누르시면 거기 효과가 나타나요. 자, 첫 번째 애드 노이즈 효과 나타났고, 블랙 앤 화이트 하나 걸렸고, 보더들 세 가지가 들어갔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이 효과를 나는 블랙 앤 화이트 뺄 거야 그럼 얘만 해제하면 되고, 난 모든 효과를 다 삭제할 거야 그러면 선택하고 FX 요거 X 누르면 사라지고, 블랙 앤 화이트만 빼주면, 흑백 효과만 빼버리면, 애드 노이즈만 빼주면 테두리 선만 파랗게
액자 처리한 것처럼 나타나죠? 요렇게 할 거냐. 이거마저 해제하면 다 해제하는 거죠. 그냥 해제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냥 효과 자체를 다 하나씩 하나씩 삭제할 거냐. 그렇게 해서 처리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픽셀레이트라고 있어요. 픽셀레이트. 픽셀레이트. 이 픽셀레이트가 뭐냐면 모자이크 처리할 때 쓰는 거예요. 모자이크. 얘가 지금 영상이 조그마해서 모자이크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예. 모자이크가 들어가면 잠깐만 모자이크 다 빼버리고 다시 한번 볼까요? 미디엄, 라지 뭐 이런 효과를 넣어주면 얘를 효과를 이렇게 더 모자이크 대본에 나타나죠. 그렇죠? 나타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미리 보기 창이 조금해서 그런 거지 미리 보기 창이 크면은요 효과를 0.8 정도만 줘도 크게 나타나요. 여긴 잘 못 느끼죠. 근데 이 미리 보기 창을 크게 놓고 보면요 효과가 잘 나타나요. 아니면 인위적으로 더 크게 뺄 수 있죠. 0.9 정도만 넣어도 효과가 크게 나타나요. 얘는 전체를 하는 거예요. 전체. 이 영상 자체 모두 처음 여기는 아니고 이 꽃과 나비 영상 자체다가 모자이크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모자이크 처리가 나는 여기 나비에만 넣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달라져요. 이건 영상 전체 넣어주는 거고 그런 것도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는데 뭐 미러 기능도 있어요. 미러. 예. 반대 영상이 보이는 거죠. 거울에 비친 모습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픽처 인 픽처라고 해서 큰 영상 안에 작은 영상 넣어주는 효과 이런 거를 넣어주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어머 큰 그림은 없죠. 큰 그림은 자 여기다가 제가 다른 그림을 가져와 볼게요. 이거요. 이 그림을 밑에다 깔면 어떻게 될까? 이 그림을 나왔네. 들어갔죠. 그렇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픽처 인 픽처라고 하는 거를 사용했어요. 제가 픽처 인 픽처는 PIP 기능이라고 해요. PVP가 있고 PIP가 있는데 우리 텔레비전에 보면 드라마 하는 곳 끝머리에다가 뭐 축구 중계하는 걸 이렇게 띄워놓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의 화면으로 두 영상을 보는 거잖아. 그렇죠? 이거는 이제 오른쪽 위에다 올리는 거고 이거 왼쪽 아래다 놓는 거고 이거는 중간에 놓는 거네. 중간에 놓으면 뭐 중요한 거 못 보네. 큰 그림.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원래는 얘가 이렇게 나오는 아이였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위치는 여기서 조정하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 그림이 여기로 줄어드는 거지. 지금 줄어들었어요. 지금요. 그러면 이 배경 검은 거 투명으로 된 부분이 지금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다른 영상을 여러분이 다른 영상을 여기다 가져오는 거예요. 밑에다가 이렇게 밑에 있는 영상이 뒷부분이고 위에 있는 영상이 앞부분이니까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 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영상을 보면서 나레이션을 넣는데 목소리가 아니라 얼굴 나레이션을 넣을 때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웹캠을 연결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여기 보면 카메라 기능이 있거든요. 카메라 기능이 있어요. 카메라. 그럼 카메라를 틀어놓고 현재 웹캠을 제가 안 가져왔는데 웹캠을 여기다 연결해 놓으면 제 얼굴이 보이거든요. 그럼 이 화면을 듀얼 모니터를 쓰는 사람 같으면, 아니면 이 카메라를 뒤로 숨겨놓고 여러분이 영상을 하나 재생을 해. 그럼 영상이 보일 거 아닙니까? 카메라는 숨어 있지만 사실은 카메라는 촬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녹화를 걸어놓고 영상을 소개를 하는 거야. 지금 이 영상에서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가 선생님 같으면 요가 동작 영상을 틀어놓고, 이때 중요한 거는 무슨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때 뭐 팔꿈치하고 뭐 손목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고 이런 설명을 하는 게 대문짝만하게 촬영이 될 거 아니에요, 내 얼굴이. 그거를 여기다 가져와서 그렇죠? 이렇게 가져오면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얼굴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꽉 채우니까 안 되니까는 픽처 인 픽처를 기능을 집어넣으면 밑으로 내려가잖아. 이건 요거하는 영상을 띄워놓으면 되고, 아까 봤던 영상. 여러 가지를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걸 하나의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 이 컴퓨터에서는 다 되는데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는 거고요. OBS라는 프로그램을 깔아놓으면은 뒤에는 요가 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웹캠에 연결된 자기 얼굴 위치를 오른쪽에다 끌어놔가지고 제가 설명하면서, 영상을 보면서 설명하는 거를 동시에 녹화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예능 코너에 보면 출연자들 모습이 나오는데 훈수 뜨는 사람이 저 귀퉁이에서 저거 저쩌고 떠드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제작할 수가 있는 거지. 그건 본래 따로따로 제작한 영상을 픽처 인 픽처식으로 집어넣은 거지. 그렇게 집어넣은 거지, 이렇게. 예. 자, 비디오 FX는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효과를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효과가 겹친다 그랬어요. 누적되는 거예요, 누적되는 거. 그러니까 누적될 때 그거를 해제할 거냐, 아예 삭제할 거냐는 여러분이 정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자막.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메디어 제너레이터. 자막 설정하는 걸 하는데요. 자막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막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가 타이틀을 집어넣을 거냐. 타이틀.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자막이라고 우리 흔히 아는 대화 내용을 글자로 쓰는 자막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동식 자막이 있고요, 고정식 자막이 있어요. 뉴스 시간에 보면 지나가는 자막이 있죠, 화면 밑에서. 뭐 코로나19 뭐 이번에 확진자가 뭐 몇 퍼센트 증가됐습니다, 몇 퍼센트 감소됐습니다, 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이 뭐 다음 달쯤에 제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막이 지나가잖아요. 그런 이동식 자막이 있고, 그 다음에 뭐 KBS 이런 것처럼 고정되어 있는 거 있고, 그게 지속형이냐 짧게 끝나느냐도 따라 달려 있고. 만약에 1박 2일 같으면 출연자가 6명이니까 6사람이 대답을 한단 말이야. 오늘 뭐 미션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네 어쩌고 6명이 다 동시에 얘기를 하더라도 말소리를 다 자막으로 달아줘야 되거든요. 나는 자연인이다 같으면 자연인 분 한 분하고 진행하는 두 사람만 나타나잖아요, 화면에. 그러니까 자막이 두 군데만 고정식으로 해주면 되지. 출연자가 많으면 아주 애먹어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볼 겁니다. 예. 먼저 이 프로그램의 구조를 좀 알려드릴 텐데요. 위에 1번 트랙, 2번 트랙, 3번 트랙 숫자가 보이죠, 그렇죠? 이때 요거 트랙은 여기 레벨 100.0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볼륨이란 말이 나온 걸 봐서는 이건 비디오 트랙이고 이거는 오디오 트랙이에요.
즉 오디오 트랙이 이게 오디오 트랙이죠. 이 부분. 오디오 트랙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오디오 트랙은 비디오 트랙이랑 붙어 있죠. 여러분 주말의 명화 이런 거 요즘 안 하죠? 없어졌잖아요. 왜 없어졌는지 아세요? 요즘 외국 영화 같은 거 볼 때 예전에는 그거를 더빙했잖아요. 우리나라 성우분들이 더빙해서 해줬잖아요. 그 더빙비가 비싸요. 유명한 성우들은요 1시간 더빙비가 1,000,000원씩 해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런데 영화에 나오는 그 성우분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레벨들이잖아요. 영화 하나 더빙하려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져요. 그리고 그 배우들이 한 목소리가 빠지고 성우들 목소리가 더빙되는 거죠. 어떻게 효과를 낼까요? 그 영화의 효과음들은 그대로 살아있고 배우들 목소리만 빠지고 성우 목소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영화는 자막을 달잖아. 우리말 자막을. 그래서 외국 배우들 목소리가 그대로 들리고 번역된 자막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요즘은 그거를 선호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주말의 명화 이런 거를 안 보게 되니까 비용도 비용이고 비용도 어마무시한 거죠. 그래서 없애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배우 목소리야. 이게 배우 목소리고 여기는 효과음 목소리고 아까 여기 보면 뜨억 이런 소리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건 뜨억 효과음 소리가 이거고 여기에 지금 실로폰 소리 이런 거 이거는 효과음들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 효과음은 그대로 나타나야 되고 성우 목소리만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디오 성우 목소리니까 이 오디오만 분리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이 오디오만 분리가 되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이 목소리를 줄이면 돼. 이렇게 줄이면 돼. 어디가 써야 이렇게 되면 소리가 안 들리거든. 이 소리를 아예 그냥 딜리트 눌러서 삭제해도 되고 그러면 이제 성우 없는 배우들 목소리 없는 무성 영화지 뭐.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이제 성우분들이 목소리를 더빙을 해서 여기는 소리를 줄여버리고 우리 성우 목소리 여기다 더빙한 걸 입히면 새로운 오디오가 들어가서 작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도 비싸고 절차도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를 외국어를 가져와서 그걸 다 뜯으려면 못 뜯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편집 중인 형태 이런 식으로 되는 영화를 가져와서 요 부분만 우리가 고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일반 영화보다 비싸잖아요. 날 것들이니까 더 비싸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왜냐하면 목소리가 성우 목소리 따로 있고 효과음 목소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묻어 있잖아 그 안에. 그 영화사에다 이거를 부탁하면 배우들 목소리 따로 효과음 소리 따로 있는 거를 받아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사든지 빌려 대여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편집을 해가지고 방송국에서 방영을 했던 거지.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응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 소리를 줄여. 자세히 보시면 여기 오디오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손가락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게인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가 지금 오디오 부분인데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렇게 여기 색깔이 있는 부분하고 여기 파장이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파장이 있는 부분을 분리해 가지고 요 오디오 부분 끝자락 있는 데 가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손가락 표시가 나타나거든요. 오디오가 있어야 돼. 오디오가 여기 중에 오디오 있는 거는요 저거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까 그 우주선 날아가는 거 스페이스십 이 영상을 가져오면 거기에 오디오 부분이 살아있어요. 여기 부분 살아있어. 예, 고체연료인도 분리되고 하는 장면들 나온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오디오 부분인데 요런 오디오 부분을 내가 소리를 더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디오 소리를 줄일 때는 이렇게 게인이라고 나타날 때가 있어요. 손가락 표시가. 이때 내리면, 근데 지금 비디오도 오디오도 같이 움직이는데? 이거 비디오 게인이고 이건 오디오 게인인데, 비디오도 지금 내려가서 흐려지고 오디오도 지금 소리가 줄어들어요. 얘를 분리시켜야 되거든요. 분리시키는 거는 여기에요. 말급자석 그림 제일 끝에 있는 5번째 것. 이거노 이벤트 그룹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 거. 얘를 누르면 비디오랑 오디오가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서 오디오 따로 잡을 수가 있고요. 오디오 따로 잡을 수가 있고. 왜 안 움직여? 비디오 오디오 따로 움직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오디오 분만 내리면 오디오 분만 소리가 줄어들고. 예. 소리를 크게 하고 싶을 때는 개인이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아요. 이때는 왼쪽에 있는 얘를 조절하는 거죠. 이거. 이 볼륨 자체를 데시벨을 높여버리면 전체가 올라가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업도 가능하더라. 유난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소리가 작으신 분이 있어. 그분은 증폭되는 마이크를 달아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분 목소리는 안 들려.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아니 그분만 녹음을 한 거를 증폭을 따로 해주는 수도 있죠. 근데 증폭을 하면은요 거칠어져요. 시끄러운 소리를 줄이는 건 괜찮은데 조용한 소리를 크게 만들면 주변 소리도 다 시끄럽게 따라 올라오거든. 그런 게 어렵죠. 그렇죠. 자, 오디오는 그 정도로만 보면 되고요. 이제 이걸 한번 좀 볼 건데요. 뭐가 문제냐면 자막이 없다 그랬잖아요. 자막, 타이틀. 자막은요 영상 위에 있는 거죠. 오디오는 밑에 깔려 있어도 돼요. 왜? 어차피 소리는 밑에서 배경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럴 때는 인서트란 메뉴 가서 비디오 트랙을 하나 더 만드시든지, 아니면 트랙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인서트 비디오 트랙을 만들어주면은 트랙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 트랙은 크게 두 가지예요. 오디오 트랙과 비디오 트랙. 오디오 트랙은 음이에요. 하나 마무리 드리면 트랙이 비디오 트랙이 있고요. 오디오 트랙이 있는데, 오디오 트랙은 그 비디오 내 비디오와 같이 들어있는 오디오 영역이 있죠. 그렇죠? 아니면 배경음악이라든지 아니면 효과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집어넣는 게 오디오 트랙이에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여기는 오디오 트랙에서 아까 뜨억 소리를 집어넣었잖아요. 이건 트랙이 서로 달라야죠. 이 트랙이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트랙이 겹치면 겹쳐도 되는데 보기 싫어. 겹쳐도 되는데 보기 싫다고. 위치 조정하기도 불편하고요. 다 따로따로 있어야 편해요. 그 다음에 비디오 트랙은 뭐냐면 비디오 자체 영역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비디오 영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미지, 그림 있잖아요. 그림을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림. 그 다음에 자막 영역. 자막이라든지 타이틀이라든지 그런 영역들이 비디오 트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파워 디렉터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트랙, 비디오 트랙, 효과음 트랙, 효과 트랙, 무슨 트랙, 자막 트랙하고 다 분리를 시켜놨는데, 여기서는 오디오, 비디오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소리가 나는 거는 오디오고 소리가 아닌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거는 다 비디오 트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랙을 하나 더 생성을 해서 비어있는 트랙을 만들어 놓고 메디어 제너레이터 가셔가지고 먼저 자막을 달 건데요. 타이틀을 달 건데 타이틀이 영어랑 겹치는 부분도 있고 영어 위에 별도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제가 이걸 볼게요. 여기다가 메디어 제너레이터에 가시면 타이틀 앤 텍스트라고 있습니다. 타이틀 앤 텍스트. 레거시 텍스트 바로 위에 타이틀 앤 텍스트 중에 디폴트 값을 위로 끌고 오세요. 이 글자를 써야 되는데 우리말 글자 한번 써보세요. 잘 써지는. 홍, 길, 동. 글자가 이상하게 써져요. 베가스 상위 레벨로 올라가면 상위 버전으로 올라가면 얘가 안정적으로 써지는데 현재 여기까지는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씁니다. 여기 프리셋이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다가 영상 제작 연습이라고 써요. 그리고 얘를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 붙이면 그게 들어와. 이 프리셋이라고 하는 부분은 설명 쓰는 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여기다 들어가는 이 자막의 타이틀에 들어가는 제목인데 여기다가 우리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써놓고 잘라내기 해서 붙이면 수월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블럭 잡은 후에 글자의 크기는 무조건 10 정도로 놓으세요. 글꼴은 바꾸세요. 제가 여러분들 글꼴 나눠드린 거 확인하셨어요? 글꼴 나눠드린 거 있는데 예, 그리고요 잠깐만 제가 지금 여기가 자막 지금 타이틀 만든 장면이죠. 여기다 클릭해 오른쪽에 떠 이게 여기 뜬다고 여기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여기가 클릭돼 있더라고. 여기는 자막하고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안 나타나죠. 이쪽에 그림 타이틀 영역이니까 여기다 선택을 해 놓으면 오른쪽에 이게 뜬다고. 이때 이 글자의 크기를 제가 10 정도로 놓으세요 그랬어요. 아니면 뭐 20 정도나 이렇게. 그리고 글꼴 바꾸시고요. 그 다음 버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미리 보기 창에서 움직이시면 돼. 이거를 줄 바꿔서 여기다 줄 바꿔서 이렇게 엔터를 칠 거냐. 그럼 가운데 맞춤하면 되겠죠? 가운데 정렬하면 되겠지. 오른쪽은 좀 불편하잖아요? 왼쪽, 가운데 이렇게. 뭐 기울이는 건 좀 불편해 보이고. 그리고 여기서 위치도 조정할 수가 있고 여기서 대각 모서리 점을 이용하면 글자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영상 제작 연습이라고 타이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글꼴은 고딕계열, 맑은 고딕. 명조보다는 고딕이 좋아요. 궁서체 이런 건 보기 싫어요. 문체부 훈민정음체 이런 거 있는데 물론 영화 타이틀 같은 경우는 캘리그라피나 이런 거를 쓰죠. 저도 캘리그라피를 배워봤는데 어렵더라고. 저 가르쳐준 선생님이 나름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유명한 드라마의 캘리그라피도 쓰셨어. 자랑 좀 해야지. 혹시 이 드라마 기억나세요? 이 캘리그라피 쓰신 분이요. 제가 이분한테 캘리그라피를 배웠는데 저는 배우다가 끝까지 배우긴 배웠는데 글자가 엉망이고요. 우리 큰애랑 같이 배웠거든요. 우리 큰애는 그 캘리그라피 배워가지고 친구들한테 글도 써서 보내주고 그러더라고. 저는 컴퓨터로 작업했어요. 손글씨를 못 쓰겠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캘리그라피를 만약에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화선지에다 작성을 해서 스캐닝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배경을 투명 처리해 가지고 여기다 올려놔도 되지.
그게 더 훨씬 멋있죠. 그렇죠. 저도 사실은 갖고 있어요.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작업들에 필요한 것들은 제가 갖고 있는데 캘리그라피라고 하는 것 안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거, 하얀색으로 된 거, 투명 바탕이 하얀색이고 검은색이잖아요. 이런 캘리그라피 제가 이제 주문을 했어요. 비용을 들여서 좀 써달라고, 종류별로 써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영상에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 요거는 아까 그 낙마다터 써주신 그 분이 제 이름을 써주신 캘리고, 요런 하얀색, 검정색 캘리로 다 포토샵으로 편집해갖고 다 작업을 해놓은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글자를 만약에 가져온다 그러면, 자, 이거잖아요. 지금요, 이거요. 이정민이라고 하는 거 아까 여기 써놓은 거 있는데, 얘를 만약에 저기다 가져온다 그러면, 베가스에다 놓고 가져오면, 이정민 들어갔잖아요, 지금요. 너무 커서 그렇지. 사이즈는 조절해야 되겠죠. 제가 이름이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로고처럼 오른쪽에 끝에다 이렇게 세워놓으면 되거든. 트랙을 하나 더 만들어서 얘를 올려놓고 나서 약간 이제 여기서는 달라지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갖고 저 여기다 이렇게 하나 올려놓으면 끝자락에 들어가 있죠? 얘를 길게 빼. 그럼 영상 끝날 때까지 얘는 검해서 안 보인다. 여기 이정민이라는 게 보이는데, 이제 하얀색 캘리를 써야 되겠지. 하얀색 캘리를 쓰면 여기 항상 보이겠지. 이런 식으로 작업도 하거든요. 쉬운 거는 아니에요. 좀 절차가 필요하지만. 자, 여기는 이제 영상 제작 연습이라고 썼는데, 이것이 보세요. 이 영상을 시작하자마자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영상이랑 겹쳤죠? 영상 없이 얘만 따로 나와야 되거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상이 뒤로 다 밀려나가야 돼요. 이렇게 밀려나가야 돼, 이렇게. 근데 보세요. 얘가 밀려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를 이렇게 뒤로 밀려나가면 얘 뒤에 있는 애들은 같이 밀려나가는데, 효과음은 어떻게 돼요? 효과음은 이 효과음은 안 밀려나갔거든. 트랙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트랙을 동등하게 묶어서 밀면 동일하게 밀려나겠지만은 아직 우리 그런 거 안 배웠으니까 일일이 다 트랙을 이렇게 밀어야 되고 뜨악 소리 나는 데를 다 일일이 고쳐야 되지. 이것도 다 잡아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다 옮겨야 되고 이렇게. 그러면 다시 보시면은요, 이렇게 타이틀만 나가다가 다시 본 영상하고 같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 영상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툭 튀어나왔죠. 이 영상이 툭 튀어나왔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영상에 페이드 인 넣어줘야지. 페이드 인을 넣어주면 영상이 서서히 등장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타이틀이 너무 길어. 시간이. 영상 제작 연습이란 제목이 한참 있다가 나와. 한참 동안 나와. 참고로 메디어 제너레이터는 가져오면 10초예요, 기본이. 얘가 너무 길어 안 돼. 얘를 어떻게 돼? 줄여야 돼. 얼마나? 한 3초로 줄여. 그럼 이렇게 되죠? 2초 동안은 이 제목이 보이다가 다시 1초 동안은 다음 영상 이제 드라마 시작하는 거랑 겹쳐가지고 나타나야지. 이렇게. 처음에 제목만 나오다가 그 다음에 영상이랑 같이 겹쳐서 나와야지. 트랙은 얘 위치는요, 여기다 놓고 얘를만 움직이면 트랙의 위치가 바뀌어요. 그냥은 안 바뀌고, 여기 있는 메디어 제너레이터 메디어라고 하는 항목이 있잖아요. 아까 여기 뭐 건들면 녹색으로 변한다며. 설정해 놓은 거는. 얘도 녹색을 설정해 놓으면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는 얘를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창, 이거 편집 대화 상자를 닫으면 못 고쳐. 얘를 못 고치고, 대화 상자를 호출해 놓으면 이제 그때는 얘를 움직일 수가 있고, 크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타이틀이 하나 있어요. 이런 자막. 타이틀이라고 보통 불리우는 자막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나 왼쪽에 고정된 자막이 있잖아요. KBS 뭐 MBC 11 뭐 이런 거 고정돼 있잖아요. 채널 A 뭐 이런 거 있잖아. JMBC 이런 로고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항상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그러려면 트랙이 하나 더 필요해요. 만약에 여기가 KBS가 들어가고 9라는 숫자가 2개의 타이틀이 필요하다 그러면 트랙이 별도로 2개가 더 필요하다고. 트랙을 별도로 2개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하나에는 KBS라고 써야 되고 글자 색깔은 무슨 색? 흰색으로 써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런 게 하나 필요하고 KBS가 필요하고 KBS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9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것 또 하나 들어가야 되거든. 9라고 되어 있는 걸 하나 만들어서 9는 여기다 놔야 되고 KBS는 여기다 놔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이 영화 끝날 때까지 이 방송이 끝날 때까지 영원 돌변이 9하고 KBS가 계속 나와야 되니까 얘를 길게 늘려야 돼. 그래서 영상 편집 연습이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갖고 있고 다시 보시면 영상 제작 연습이라는 글자는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고 KBS하고 9라는 저 숫자 글자는 항상 저 위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트랙이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3가지가 필요한 거지. 3가지가. 자막 트랙이 3개가 필요한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 KBS니 MBC니 하는 이 부분에다가 트랙을 또 영화를 자막을 하나 놓을 수가 없죠.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 아까 이 트랙이 있었잖아요. 요거 어딨더라? 요거 영상 제작 연습이라고 하는 이 트랙은 만약에 1박 2일에 있는 안무개 씨가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다가 또 이런 자막을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다 넣어 가지고 꾸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자막은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트랙을. 그런데 그런 거 있어요. 두 사람이 대화하는데 A라는 사람이 말하면 B라는 사람이 대꾸하고 영감 왜 불러? 뒷뜰에 메어놓은 송아지 한 마리 보았지 어쩌고 이건 지그재그잖아요. 그렇죠? 이건 트랙 하나만 있으면 돼. 근데 두 사람이 서로 얘기를 하네? 그럼 트랙이 2개 필요한 거죠. 1박 2일은 출연자가 6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출연자들마다 트랙을 별도로 갖고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트랙만, 오디오 트랙만 벌써 KBS 7, KBS 소 7이라고 하는 2군데 타이틀 고정되어 있는 자막 트랙이 필요하고 배우들 출연자들 6명이니까는 오디오 트랙을 또 비디오 트랙 자막 트랙 6개를 또 만들어 있어야 되고 중간중간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트랙 집어넣을 거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다시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제일 먼저 트랙이 필요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이니까 잘 모르지만 하다 보면 아까 제 얼굴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런 캘리그라피 같은 거 있었다 그랬잖아요. 얘를 고정적으로 집어넣을 트랙이 하나 필요하죠? 그럼 여기다가 이 고정된 거를 집어넣는 거야. 이거를 여기다 하나 집어넣어 이렇게. 그리고 얘는 저 끝까지 가야 돼.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그리고 이제 실제 이런 영화가 나타나야 돼. 이런 영화가 나타난다고.
그럼 거기에 이정민 훈장이라는 글자가 항상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글자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정민 훈장이라는 이 자막 타이틀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럴 때 알려드릴게요. 요거 좀 어려운 기능이니까 잘 보세요. 그 트랙 왼쪽에 보시면 1, 2, 3이라는 숫자가 있고 줄 3개 쳐져 있어요. 이게 트랙 메뉴입니다. 트랙 메뉴. 제가 여기다가 보세요. 여기 지금 꽃과 나비가 있고 핸드폰 만지는 영상이 있고 필름 돌아가는 영상이 있고 우주선 영상이 있는데 얘를 다 흑백 처리하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요? 영상이 4가지잖아요. 흑백 처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비디오 에펙트 가서 블랙 화이트 효과를 4군데서 각각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4개의 영상이 다 흑백 처리가 되잖아요. 이럴 때 흑백 처리를 이 트랙에다 집어넣어요. 트랙에다. 그럼 이 트랙에 있는 모든 건 다 흑백이 되는 거예요. 이 트랙 자체는. 그럼 저 뒤에 뭐를 추가해도 걔는 흑백이야. 그래서 이 트랙 자체에다 효과를 주는 거야. 트랙 자체에다가. 여기 보면 트랙 효과가 들어가 있어요. 트랙 효과를 집어넣어 가지고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이 트랙에 보면 이 트랙에 가서 우리가 뭔가를 꾸며야죠. 이 트랙 자체를 아까 흑백 처리한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걔를 없앤다든지. 다시 보시면 이 효과를 여기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트랙에다가. 이 영상 자체에다 넣는 게 아니라 그럼 얘가 꽃과 나비니까 꽃과 나비에다 집어넣으면 꽃과 나비만 흑백이 되는 거지만 다른 건 다 칼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트랙 자체에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럼 이 트랙 안에 들어간 거야. 이 트랙 안에. 이 트랙 안에. 2번 트랙 안에. 예. 그럼 이제 그 트랙에 들어가서 뭔가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어디 있나? 솔로. 무트는 안 하겠다는 거고, 솔로는 얘만 보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건 보이지 말고 얘만 보이라는 거고. 여기 줄 쳐져 있는 메뉴에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이제 트랙 FX. 여기 블랙 앤 화이트 들어갔네. 얘를 빼주면 전체가 다 컬러가 되고. 여기 있는 트랙에 관련된 거. 마찬가지로 이정민 훈장이라는 이 캘리그래피 글자는 오른쪽에다 조그맣게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줄 3개 쳐져 있는 것에서 트랙 모션. 이 트랙 모션을 이거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줄여가지고 오른쪽에다 이렇게 갖다 놔야 돼요. 오른쪽에다 이렇게. 항상 이정민 훈장이라는 거는 오른쪽 귀퉁이에 나와야 돼 라고 이런 식으로 얘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아까 컸던 글자들이 항상 오른쪽 귀퉁이에 처박히는 거죠. 그 사이즈 주는 거 어떻게 했어요? 사이즈요? 네, 방금 트랙 모션. 요거는요, 아까 여기 트랙 모션에 들어가서요. 요거지, 요거 트랙 모션 요건데, 원래 얘가 아니라 이만큼 있었잖아요, 이렇게. 어디로 갔나? 이만했었잖아요. 이만한 거를 줄일 수가 있어요. 전체를 줄이면 얘가 작아져요. 작아지고 위치를 끌고 가면 위치가 바뀔 수가 있다고, 이렇게. 그게 여기는 지금 제가 이정민 훈장이라는 캘리를 집어넣었지만 여기에다가 그림을 가져오면 어떻게 돼? 그림을 가져오면 이런 영상을 가져오면 어떻게 돼? 영상도 귀퉁이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트랙은 무조건 오른쪽 귀퉁이에 올라가게끔 줄여놓은 거야. 얘는 각각의 영상을 따로따로 가져와서 독립전쟁을 하는 거죠. 따로따로 노는 거고, 여긴 트랙 자체를 명령을 걸어서 트랙 모션. 트랙 모션. 굉장히 좋아요. 그 여기다가 이제 이정민 훈장의 효과가 들어가는데 이 효과는 언제까지 나와야 돼? 처음부터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니까 얘를 그냥 늘리면 연장이 되거든. 그럼 이 시간, 이 모든 영상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이정민 훈장이라는 글자가 오른쪽에 새겨지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고정자막이라고 하는데, 고정자막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시간에 상관없이 움직이는 걸 고정식 자막이라고 하는 거죠. 짧은 것도 있죠. 밥 먹었니?
아직 안 먹었어. 이런 것도 고정시 자막이잖아. 고정시 자막. 그러면 제가 여기다 트랙을 하나 만들어서 이정민 훈장이라는 글자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거지. 예, 나비 선수 지금 꽃에 앉았군요. 비장의 목이 예, 꿀을 빨고 있습니다. 이런 자막을 여기다 달아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야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트랙이 하나 더 필요하잖아. 여기다 트랙을 하나 더 만들어야죠. 오른쪽 눌러서 인서트 비디오 트랙. 이건 이정민 훈장이니까 냅두고 여기다가 이제 또 메디어 제너레이터 가서 또 트랙을 하나 더 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는 뭐라고 달 거냐면은 예, 나비 선수 드디어 입장했습니다. 얘를 여기다가 붙여야 돼. 이렇게. 근데 글자가 너무 크면 안 되니까 한 20 정도만 주고 여기에서 이제 크기를 조절한다 그랬어요. 크기를 조절한다 그랬어. 나비 선수 다음에 줄 바꿔서 드디어 입장했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근데 자막이 10초예요. 기본이. 나비 선수 드디어 입장했습니다를 10초간 보여주고 있어. 안 되지. 지루하지. 그럼 얘를 바짝 줄여야지. 짧게.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뭐를 달아야 돼요? 자막을 또 달아야죠. 나비 선수 드디어 입장했습니다.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예, 나비 선수의 비장의 목이 꽃을 지금 꿀 빨고 있군요.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가 나비 선수의 필살기 얘를 또 여기다 복사해서 이렇게 넣고 크기는 좀 조절하고 줄이고 여기다 또 자막 하나 달아야죠. 나비 선수의 필살기 오늘 볼 수 있나요? 뭐 이런 거. 오늘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걔를 여기다 또 달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 나비 선수 드디어 입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비 선수의 필살기 오늘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죠. 너무 길죠 자막이. 시간이 빨리빨리 올리게 되니까 바짝바짝 줄여서 짤막짤막하게 만들어 보죠. 나비 선수 드디어 입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비 선수의 필살기 오늘 볼 수 있을까요? 짤막짤막하게. 어떤 건 0.1초 정도 말하잖아. 오늘 복불복 어쩌고저쩌고 네. 근데 네 여러 사람이 대답하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돼? 네 곱하기 6 이렇게 쓰잖아. 자막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똑같은 말 여러 번 반복하면 곱하기 3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고쳐 쓰지.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막을 달 수가 있어요. 자막 다는 거는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고생을 해서 자막을 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 자막이 계속 나오는데 뒤에 화면이 안 나오는 거는 뭐를 눌러야 돼요? 자막이 어디가 안 나온다고요? 자막은 계속 나오는데 한 대로 그 뒷부분에 그 영상이 안 나오는데 뭘 만져야 될까요? 추천 하나 드리고 싶은 책은 요 책에 하나 있고요. 요 책은 제가 갖고 있는 책이에요. 저 책장 안에 들어있는데 양이 두꺼워요. 질리실 걸 아마. 요게 얇아 좋아. 이거는 김나홍이라고 하시는 분이 베가스 17을 가지고 베가스 16이 있어서 상관없어요. 이걸 가지고 책을 만든 겁니다. 젊은 친구가 잘 써놨어요 책을. 예, 그러니까 젊은
뭐라고 할까? 그 나이가 젊다 보니까 영상 편집도 젊게 만들어 놨어. 그리고 요 책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베가스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상을 가져와서 컷 편집하면서 그 다음에 뭐였지? 그 오버랩 부분 그 다음에 효과 들어가는 부분, 자막 치는 부분 이런 거 있었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요 책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저는 책을 공부할 때 처음에 프로그램만 가지고 공부했었어요. 베가스 6부터. 그러다 보니까는 뭐가 불편하더라고. 책이 하나 있으면 좋겠네. 그래서 처음 산 책이 7. 그러다가 이제 계속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책을 안 사다가 이제 14, 15, 16, 17 해서 책은 다 갖고 있어요. 예. 요거는 제가 설명드린 거랑 흡사하고요. 근데 유튜브 제작이나 이런 거에 좀 쌈박하게 제작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말고 얘를 공부하셔야 돼. 이거를 먼저 보시고 기본적인 기본기를 깔고 그 다음에 요거를 보시면 좀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교재를 제가 뭐 이것저것 두고 뭐 여러 가지를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공부하는 건 얘가 아니라 이 책이거든요. 이 책이야, 이 책. 이게 이제 유튜브를 관리하는 공부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편집하는 게 책 하나 있어야 되고 유튜브 관리하는 책 2권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버거워요, 솔직히. 책값이 이래저래 2, 3만 원 들어간단 말이야. 3만 원 넘게 들어가요. 그래서 책 아예 교재를 지정을 안 한 거지. 김예주의 유튜브 영상 만들기도 베가스로 하는 건가요? 이건 베가스가 아니에요. 이건 프리미어예요, 또. 그러니까 저는 베가스로 강의를 많이 하고 이분은 프리미어로 설명을 해놓은 거라서 그것도 처음부터까지 다 해놓은 게 아니라 일부만 설명해놨지. 이건 유튜브 관리하는 책이니까 영상을 편집하는 것보다는. 아니 프리미어를 만약에 했다면 굳이 베가스가 필요 없죠. 어때 프로그램 비교를 하면 어떤 게 조금 더 자, 영상 편집 프로그램 있잖아요.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레벨. 프리미어가 대학생이다라고 보면 돼요. 대학생. 그 다음에 베가스는 고등학생. 그 다음에 그 이하 프로그램들은 다 초등학생들 정도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레벨이 베가스나 프리미어 정도는 해야 돼. 파워 디렉터 같은 경우는 한 중학생, 초등학생 정도라고 보면 뭐 이 또 관계자가 보면 또 화를 내실 수 있겠지만은 문제는 베가스와 트랙이 전혀 반대로 돼 있어요. 우리는 위에 트랙이 보이는 부분이고 아래 트랙이 깔리는 거잖아요. 파워 디렉터는 위 트랙이 안 보이는 부분이고 아래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야. 트랙 전체가 다 달라 있어요. 그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 여러분 되게 프리미어 있으시면은요, 제가 강의하는 건 여기서 공부하시고 프리미어 책 사가지고 프리미어로 공부하세요. 프리미어가 제일 좋아요. 비싼 건 비싸지만 베가스도 마찬가지고 프리미어도 마찬가지고 얘를 처리하려면 컴퓨터가 좋아야 돼요. 일반 컴퓨터 갖고 프리미어 못 돌려요. 그래서 문제지. 그러니까는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강의하는 경우도 많아요.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하는 거 퀄리티가 똑 떨어져서 안 돼. 그리고 무슨 기능 좀 쓰려고 그러면 돈 내라 그러고 그 1년치 뭐 한 달치 뭐 돈 모아가지고 베가스나 프리미어를 사는 게 낫지.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들은요, 지금 올리는 영상들은 파워 디렉터 프리미어 아니면 베가스 양대산맥입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영상 유튜버들 있잖아요. 뭐 먹방 하시는 분들 본인이 영상 편집하는 거 아니겠지. 그분들은 다 편집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편집을 하든 다 대부분 프리미어예요, 베가스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좋은데 문제는
비용이 많이 비싸다 이거야. 그리고 컴퓨터가 따라가지 못하면 못 돌아가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영상으로 돌아가서요. 지금 여기에 자막을 달아서 이정민 훈장을 또 그림을 하나 가져왔고 여기에다가 나비 선수 드디어 입장했습니다 라는 이제 그 자막을 그때그때 다는데, 자, 생각해보세요. 벌 선수 등장했습니다. 입장했습니다. 벌이 꿀을 빨고 있군요. 그럼 벌이 뭐 거기서 1시간씩 빠는 거 아니잖아. 날개짓 하나 와서 쪽 빨고 도망가잖아. 그럼 길어봤자 1초예요. 동작 하나하나가 자막을 쳐봤자 1초밖에 못 들어가. 그럼 여러분 10분짜리 영상에다가 자막을 달려면 어떻게 돼요? 자막 달다가 죽는 겁니다. 힘들어서. 대사가 나오는 자막은요, 대사를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건 나비 선수 드디어 입장했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상황 보고 쓰는 거잖아, 자막을.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글꼴 바꿔야지, 크기 바꿔야지, 위치 바꿔야지. 그러다가 이제 글자가 또, 자막이 또 쭈르륵 지나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것도 해야지. 쉬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나가는 자막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잘 따라오셔야 될 텐데, 지나가는 자막 굉장히 까탈스럽고 어렵거든요. 자,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요. 먼저 영상 작업한 거를 가져와야 되겠죠. 제 컴퓨터 안에 우리 수업을 하기 위해 아까 오전 시간에 녹화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요겁니다. 이게 그 영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오늘 이제 6주차 그거를 먼저 보여주는 거를 하나 띄워요. 여기에 북부의 1인 비대면 수업 강의 기법에서 6주차 수업 내용을 여기다 띄운다고. 요런 수업을 합니다 라고 하는 걸 하나 띄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를 하냐면 복습 자료로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걸 하나 보여드려요. 음악도 들어가 있어요. 이건 미리 제작해 놓은 거예요. 저기 제 얼굴 집어넣고. 이게 홀수차에는 요 얼굴이 들어가고 짝수차에는 요 얼굴이 들어가요. 서로 두 개가 달라요. 홀수차는 요거, 짝수차는 요렇게 두 개를 나눠 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 수업한 내용을 제가 여기 가져와요. 이렇게. 그럼 여기 수업한 내용이 붙잖아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수업은 웹엑스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그게 끝나고 나면 이 영상 끝자락에다가 복습 자료로 제공한 것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이제 써요.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게 이제 무슨 영상이냐면,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라고 나오고, 요 끝자락에 뭐가 하나 있잖아요. 요거를 여기 갖다 놓으면, 이게 아니고 어디 갔어? 어디로 갔다? 복습 자료를 제공하는 게 여기 아니고, 이거는 처음에 썼던 거, 얼굴 안 들어간 거고, 여기에 이전 영상, 다음 영상이라는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건가? 이거. 이전 강좌는 뭐고 다음 강좌는 뭐고, 오늘 6주차면 5주차 강좌, 7주차 강좌를 유튜브에다 연결하거든요. 그 연결할 수 있는 그림 영역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그럼 이거를 이제 렌더링 작업을 해야 돼요. 렌더링. 이거를 하나로 묶어야죠. 여러 개 영상을 가져와서 하나를 묶어야 되는데, 이 묶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좀 이따 이걸 이제 나눠보겠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작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작업을 렌더링을 걸면 여기 시간이 나와요. 시간. 이게 전체가 2시간 54초짜리 영상인데 예상 시간이 몇 분 걸리는지 여기 뜨거든요. 이게 2시간짜리 같으면 집에서 30분이면 끝나요. 30분이면. 그래도 뭐 빠르네. 느리지는 않아. 지금 1% 했어. 1%. 100%까지 다 하려면 이제 못하죠. 이게 중간에 끊어버릴 테고. 그런 식으로 제가 집에서 작업을
3개를 해야지. 오전, 오후, 야간 수업을. 그러면 이제 그걸 유튜브에다 올려야 되잖아요. 유튜브에만 올리는 게 아니거든. 네이버 TV도 올리고 카카오 TV도 올려야 되거든. 그러면 그게 다 끝날 쯤 시간 되면 11시 반에 집에 도착해서 한 2시간, 최소 2시간 걸려요. 3편 작업하는데. 그럼 그리고 나서 이제 자야지. 내일은 이제 오전에 강의가 없어서 아니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그냥 바로 자버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을 하면 끝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한다든지. 일이 많은 거죠. 자,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작업해 볼게요. 그런데 요런 형태가 있어요. 제가 영상을 가져와서 연습을 지금 끄집어서 편집을 해봤잖아요. 그럼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기에 뭐가 하나 생겨요, 이렇게. 이게 아까 우리 오전 수업했던 내용을 제가 가져왔던 영상인데 요런 게 하나 생겨요, 이거. 이게 뭐냐면 임시 파일이에요. 베가스에서 뭔가 영상을 가져오잖아요. 여기 한번 가보세요. 우리 여기 어디였냐, 어디냐. 픽서베이 동영상 가보면 요런 거 이상하게 하나 생겼어, 이거. 이게 임시 파일이에요. 이거 지워도 돼요, 지금은. 베가스가 이 우주선 날아가는 영상을 가져와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얘를 가지고 버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버무린 흔적이 여기 남는 겁니다. 얘는 지워도 돼요, 마지막에는.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되고, 어차피. 저는 제가 집에서 이거 전후 영상들이 지금 계속 사용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찌꺼기가 항상 남아있거든. 찌꺼기가 남아있거든. 이거는 지우지 않고 그냥 갖고 있어요. 어차피 지워봤자 다음에 또 쓰면 또 나타나는 건데, 한 번 더 쓰면.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저에 대한 소개 영상을 되게 멋있게 나오게끔 나름 이렇게 제가 영상 앞에다 이걸 넣었었어요. 우리 수업 영상 앞에다가. 근데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짜증내서 그만 나가시는 분이 많더라고. 이거 스피커 좋은 거로 들으면요 되게 박진감이 있어요. 이거 만드느라고 고생했어요. 여러 가지 이런 자격증 과정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아까 내용은 똑같은 거죠. 지금요 내용은 똑같은 건데 커마리 2급 실기 어렵지 않습니다. 글꼴은 약간 달라졌어요. 아까는 이제 전주 글꼴이고 이거는 이제 따로 이렇게. 열공하세요. 취득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까는 저에 대한 소개를 했었고. 요런 것도 있어요. 요런 거. 그러면 이제 본 영상이 딱 등장하게끔. 근데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안 쓰는 거죠. 자, 베가스에서 다시 한번 제가 가져오면은요. 우리 연습하던 대로 그대로 가져온다 그러면 픽서베이 동영상에 있는 나비 그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뭐 요런 그림 가져오고 우주선 그림 3개만 가져와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자막을 단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움직이는 자막을 달기 위해서는 비디오 트랙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지금 트랙 말고 지금 비디오 자막 트랙이 있는 거 말고 별도의 자막 트랙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예. 자, 그 다음 메디어 제너레이터에 가서 자막을 다는데 레거시 텍스트를 쓸 거예요. 아까 타이틀 앤 텍스트였죠. 약간 다른 겁니다. 이번에는요. 레거시 텍스트 기본 텍스트를 꺼내 올 겁니다. 여기다 글자를 쓸 건데요. 이거를 24포인트 정도로 놓으시고요. 24포인트로 놓으시고요.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저 프리셋 자리에다 쓰든지
아니면은요 메모장을 띄워놓고 하세요. 예. 오늘은 2021년 5월 13일입니다. 13일 목요일. 다음 주에는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이 있네요. 이런 글자가 지나가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고. 이런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이 글자가 길면 자막 지나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고, 글자 양이 적으면 자막 지나가는 시간이 짧을 거예요. 자, 먼저 이 자막을 아까 거기에다가 여기다가 붙일 겁니다. 여기다 붙일 거예요. 글꼴은 어떤 글꼴이 좋으냐면요, 맑은 고딕 좋아요. 맑은 고딕. 맑은 고딕. 블럭을 잡고 글자 크기는 24 정도로 하시고요. 그리고 이 자막이 지금 여기를 클릭하면 안 되죠. 이쪽을 클릭해 오른쪽에 보이든 말든 해야지. 그리고요, 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까 타이틀 앤 텍스트에서는 자막의 위치를 마우스를 끌고 움직였었잖아요. 크기나. 근데 여기는 플레이스먼트를 이용해서 얘를 움직이면 돼요. 레거시 텍스트를. 여러분 자막이 몇 초라고요? 10초, 10초. 그럼 10초 동안에 이게 다 지나갈 수 있을래나?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보시면 10초라고 돼 있어요. 10초. 이 글자가 10초 동안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 지나가면 괜찮은데, 너무 빠른 것 같으면, 글자가 너무 많으면 쭈르륵 10초 동안 지나갈 거 아니에요. 글자가 몇 글자 안 되면 너무 천천히 지나갈 테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글자 양이면 몇 초가 됐는지는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돼. 일단 10초로 둘게요. 10초로 두고, 얘 위치가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 있죠. 오른쪽 보일랑, 오자가 보일랑 말랑 하는 쪽으로. 여기 지금 요 오자가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가 이렇게 끌고 오른쪽 좀 이렇게 보이게 하세요. 오자만 보이게 하세요. 시작하면 얘가 이제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다. 다음 주 초파일입니다. 이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애니메이션을 효과를 넣어줘야 돼. 애니메이션 눌렀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 애니메이션 효과가 하나 떴습니다. 현재 위치는 오른쪽 여기 오자가 여기 보일랑 말랑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10초짜리에 가보세요. 10초. 10초에다 놓고 밑에 애니메이션이라는 아이콘 누르시면 돼요. 글자. 자막 밑에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자, 0초일 때는 지금 오른쪽 그때 오자가 여기 있어. 오늘은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 오자가 0초 때 여기 있고요. 10초가 다 지나갔을 때, 10초 될 때는 글자가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림 그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시면 자막은 꽝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다 라는 글자가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몇 초 동안? 10초 동안 지나가는 거죠. 10초 동안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다. 다음 주에는 부처님 오신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가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0초일 때는 어디에 와 있어야 돼? 오늘이란 글자가 여기서 시작하는 거고, 10초가 지나가면 뭐예요? 다음 주에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라는 글자가, 가짜라는 글자가 여기 있어야 되지. 이만한 긴 글자가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다가 왼쪽 옆으로 지나가서 밖으로 나가는 게 움직이는 자막이잖아요.
그래서 요 10초 자리에다 클릭해 놓고 여기 10초 자리 있잖아요. 10초 자리 여기다 클릭해 놓고 얘를 밖으로 빼내는데 이때 중요한 건 잘 보셔야 되는데 0초일 때가 y 값을 보세요. y 값. y 값이 저는 0.875로 해놨어요. y 값이 0.875면 10초 때도 0초 때도 0.875면 10초 때도 얘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 얘가 지나갔을 때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글자가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y 값이 얼마다? 0.875로 똑같아야 돼. 이게 똑같아야 된다고. 지금 글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막이 지금 이렇게 글자가 네모났다고 보면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0.875가 여기면 0.7 같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막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잖아. 자막이 내려가도 안 되고 똑바로 수평을 유지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게 y 값이에요. 한번 볼게요. 오늘은 2021년 5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이 있습니다. 하고 지나가잖아. 이렇게 지나가잖아. 지나갔죠. 그렇죠? 자,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지나가게끔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를 이용해서 지나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 글자가 지금 오른쪽에서 오늘은 2021년 쭉 하다가 10초 동안 지나가고 나면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이 있습니다. 다자가 끝으로 10초 때는 벗어나가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애니메이션 효과에 의해서 0초일 때는 오른쪽에 있었고 10초일 때는 왼쪽으로 벗어나는 이동식 자막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뉴스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막 바라는 게 있습니다. 자막이 지나갈 때요. 영상 위에 글자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영상 자막이 지나갈 때 밑에 회색 바탕이 생겨요. 자막 바라는 게 꼭 있습니다. 그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려면 비디오 트랙과 자막 트랙 사이에 트랙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비디오 트랙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막 밑에 자막 바를 만들고 자막 바 밑에가 본 영상이 나오는 거죠. 이때 솔리드 컬러를 누를 겁니다. 솔리드 컬러. 메디어 제너레이터 가시면 솔리드 컬러라고 그 텍스트 메뉴 연결하는 거 위에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회색을 가져와 보세요. 회색을 여기다 중간에 낄 거예요. 여기 회색. 이 회색을 여기다 끌고 올 겁니다. 솔리드 컬러에. 타이틀 앤 텍스트 위에 보면 솔리드 컬러라고 있죠? 그 중에 회색 바가 하나 있을 거예요. 회색 바. 오른쪽에 회색이라는 거를 끌어다가 자막하고 영상 사이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들어가요. 그랬더니 온통 회색이네요. 자막바의 크기도 줄여야 되고요. 불투명 정도도 넣어줘야죠. 0.5, 0.5, 0.5, 1.0이라고 하는데 그 1.0 뒤에 있는 숫자를 0.5로 바꾸시면 반투명이 돼요. 여기서 컬러를 직접 꾸미셔도 되는데 이렇게 꾸미시면 돼. 이렇게 꾸미시면 돼. 이거는 완전 불투명이고 얘는 완전 투명이니까 의미가 없고 반 정도만 하시면 돼. 보기 좋게.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회색으로 놓고 크기를 줄여놓고 나서 반투명으로 하셔도 되고. 자, 얘는요 다음에 꺼내쓰기 귀찮을까봐 꺼내놓는 것 뿐입니다. 얘는 건들고 나서 엔터 치면 적용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회색의 자막바가 이렇게 글자가 있는 영역에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점점점 줄 3개 쳐져 있는 메뉴를 누르셔서 트랙 모션을 갈 겁니다. 트랙 모션은 뭐라 그랬냐면 이 트랙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능이에요. 자, 트랙 모션을 실행했더니 이렇게 떴는데 얘가 지금 1920에 1080이라는 해상도로 나타난 건데 얘 너비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높이를 줄일 거예요. 높이를 줄이면 여기 얘를 높이를 이렇게 줄이면 너비도 조절되거든요. 왜냐면 비율을 유지하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락 어스펙트 레이티오라고 해서 비율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 얘를 빼줘야 돼. 얘를 빼주고 이 크기를 줄이면은요, 모서리에서 줄이면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 줄어든 거를 이렇게 짤뚱맞으면 안 되니까 뭐 옆으로 길게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자막이 나오는 데다가 갖다 놔 보세요. 이 자막이 나타나는 위치를 딱 갖다 놔야 돼. 자막바의 위치를 또 고정해야죠. 그렇죠? 얘가 너무 높아도 흉하고 너무 낮으면 안 되고 이래도 흉하고 너비는 꽉 차게끔 넓게 해놓으시고 높이만 대략 맞추세요. 자막바의 위치만 대략 맞추고 나면 이제 아까 그 자막바의 색깔이 있었잖아요. 색깔. 얘를 반투명 정도로 해주면 영상 위에 아까는 그냥 글자만 지나갔는데 자막바가 있으니까 자막바 위에 하얀색 글자가 잘 보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이러다가 이제 자막이 지나가고 나서 또 다른 자막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자막이 나오면 자, 또 다른 자막이 나타났잖아요. 이렇게 나타나면은 자, 보세요. 제가 이 자막을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 만든다고 보세요. 여기다 자막을 새로 만들 거야. 오늘은 2021년 5월 14일 금요일입니다라고 고칠 거예요. 이렇게. 그럼 똑같이 얘도 자막이 지나가는데 뭐가 없죠? 자막바가 없잖아. 자막바가 없잖아요. 여기. 그러면 이 회색을 여기다 끌어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 얘도 자동으로 똑같은 크기로 들어가. 보세요. 아까 여기 자막바의 위치는 회색을 가져와서 높이를 조절했잖아요. 근데 여기 조절된 위치는 항상 뭐를 집어넣더라도 다 그 사이즈, 그 위치에 들어가요. 아까 여기 트랙 모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한꺼번에 조정했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은 어렵지만은 일단은 자막바를 만든다라는 개념만 일단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는 이 자막을 친다라 그래요. 자막 치는 거. 뉴스 시간에 자막을 쳐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 자막 기계가 한 5억 정도 넘게 가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영상, 방송, 드라마, 영화 제작하는 걸 공부했는데 그때 자막기가 4억인가 얘기 들었으니까 지금은 더 비싸졌겠지 뭐. 10년 전에도 그렇게 비쌌어. 그냥 뉴스 하는 거에다가 키보드로 연결을 해서 자막을 위치를 때려치면은 그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걸 녹화를 해서 편집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생방송 중에 자막을 내보내야 되니까 비싸죠, 기계가. 그리고 방송국 장비들은 원래 비싸요. 사용자가 많지 않잖아. 성능은 좋고 단가는 센데 사용자가 많으면 단가라도 내려가지. 사용자가 많지 않으니까 원래 비싸더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자막도 만들 수가 있고 무슨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오늘 수업 마지막을 한번 해보는데요. 이 과정을 저장해 놔야 돼요. 자, 프로젝트라는 저장을 해볼게요. 프로젝트 저장. 프로젝트 저장은 지금 뭐냐면 과정을 저장하는 겁니다. 현재 영상은 뭐를 가져오고 뭐를 가져와서 자막을 달고 자막바를 만들고 자막의 위치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게끔 했고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얘를 그대로 저장해 놓고 다음에 꺼내 써야 편하지. 영상 만들었다고 버려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만들려면 힘들잖아요. 그것이 여기 있는 세이브에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선생님 세이브하기 전에 저 하나 이거 해주셔요. 이건 중간에 안 근데 우리가 저장을 누르게 되면 저장 파일에 가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 프로젝트 저장이라 그래요. 지금 과정을 저장하는 게 과정. 이 프로젝트 저장은요, 원래 있었던 영상 쪽에다 같이 저장하는 게 좋아요. 원래 데이터는 USB 메모리에 있었고 저장은 내 문서에다 저장하면 따로 돌잖아. 안 되지. 그래서 이 컴퓨터 안에 그 픽사베이 동영상이란 폴더 안에다가 같이 저장하면 좋고요. 이름은 고쳐 쓰면 되지. 영상 편집 연습 이런 식으로 저장하면 되겠죠. 그러면 차후에 제가 보세요. 새로 이제 베가스를 실행해서 여기 와서 여기에 영상 편집 연습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베가스로 저장된 게 있잖아요. 얘만 더블 클릭하면 아까 하던 게 이어서 쫙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픽사베이에 있는 폴더에다 우리 그림을 가져와서 연습한 거니까 여기다 같이 저장해 놓으면 수월하죠. 따로따로 저장해 놓으면 찾아다니라고 헤맬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하나의 영상으로 결합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영상 편집에서는. 이거를 다른 데서는 동영상 저장이라고도 표현했고요. 여기는 렌더링이라고 써놨어요. 렌더에즈. 다른 이름으로 렌더링하기. 파워 디렉터 같으면 동영상 저장, 프로젝트 저장, 동영상 저장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원래 명칭에서 저장은 프로젝트 저장이고 렌더링이라는 용어는 따로 있는 거니까. 그 렌더를 누르면 어떻게 렌더를 할 거냐 하는 걸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나와요. 근데 두 번째는 이거를 안 하고 고른 거 선택한 거로 쓰면 되니까 이게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코덱이에요. 자, 여기 뭐를 찾아볼 거냐면요. 매직 MP4라는 거 찾아보세요. AAC 오디오라는 거 있어요. 저 위에? 포맷 중에서 AAC 오디오, A 트랙 오디오 이런 거 보이세요? 이거는 소리만 저장되는 거야. 소리만. 오디오니까. 그 다음에 매직 AVC, AAC MP4라는 거 보이세요? 그 MP4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영상인데 그 오른쪽에서 뭐를 찾을 거냐면 인터넷 HD 1080p 29.970 저 위에서 4K 말고 HD 1080p에 29.97 FPS 29.97이 두 개죠? 엔비디아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컴퓨터 안에는 엔비디아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처리해주는 그래픽 카드가 달려 있거든요. 이거로 하는 것보다는 이거로 해야 얘가 같이 협업을 해주거든. 29.97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별표 앞에다가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별표에다가 즐겨찾기를.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보시면 왼쪽에 매직스에 가보면 또 그 비슷한 게 있을 거라. 인터넷 29.97 엔비디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매직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매직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오른쪽에 MP4라고 되어 있는 것만 잘 유심히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인터넷 HD 1080p 1080p가 1920 UH 풀 HD 영상이라는 뜻이거든요. 29.97 엔비디아로 되어 있는 거. 하나만 해놓으셔도 돼. 하나만. 그 다음에 요거 필터 오프를요. 필터 오프를 뭐로 바꿀까? 잠깐만 어디로 셌다. 필터 오프를
쇼 페보리티 온리 필터 온에 가서 요걸 가서요. 요거 누르셔가지고 쇼 즐겨찾기 해놓은 것만 체크해 놓으세요. 즐겨찾기 요거. 그러면 다른 것 없이 딱 요거만 떠 요거만 딱 두고 요거만 뜨는 거예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 이걸 하면 수월하지. 그렇죠?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반드시 클릭해놓고 렌더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비어있는 데를 더블 클릭하세요. 비어있는 데를 더블 클릭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드래그 하잖아요. 그 요거만 영상으로 저장돼요. 그래서 비어있는 데를 더블 클릭하면 처음부터 영상이 다 선택되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렌더링을 걸어야 돼요. 그냥 아무데나 클릭해놓고 렌더링 걸면 렌더링이 안 걸립니다. 요렇게 비어있는 영역을 더블 클릭하면 처음부터까지 영상이 딱 잡히죠? 그리고 렌더링을 걸고 이 중에서 아까 그 쇼 즐겨찾기 해놓은 거 두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지. 어디에다 저장하시든 그건 마음대로 상관없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USB 메모리에다 저장하면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USB 메모리가 성능이 안 빨라. 일단은 이 컴퓨터에다 저장해 보자고요. 얘가 지금 3분짜리 영상이에요. 제 영상이 처음부터까지 3분 정도 걸리는데 아무 폴더에다 저장하세요. 내 문서 폴더에다 아무데나. 그리고 렌더를 걸면 이렇게 시간이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체크만 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지금 몇 초가 경과됐고 몇 분이 남았다 예상이 나오고요. 지금 몇 퍼센트가 이렇게 지나갔다고 나오죠? 얘가 지금 제 시간이 오른쪽 끄트머리 보니까는 3분짜리 이 영상이 3분. 전체가 3분 12프레임짜리인데 최대적으로 몇 분 걸리나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 효과를 많이 안 넣었죠. 자막만 넣었잖아요.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도 안 넣고 뭐도 안 넣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효과를 많이 넣으면 렌더링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하여튼 간에 3분짜리 영상 같으면 3분이 걸리면 되고 10분짜리 영상 같으면 10분이 걸리면 그 컴퓨터 좋은 거예요. 근데 3분짜리 영상 렌더링 거는데 10분이 걸리고 20분이 걸리면 그 컴퓨터는 빨리 바꿔야 돼. 얘는 지금 (3분짜리) 영상을 렌더링 거는데 1분 20초 경과. 근데 한 30초 남았다고 한 걸 봐서는 한 2분이면 렌더링 끝날 것 같은데 그럼 이 컴퓨터는 좋은 거예요. 영상 편집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상 편집 입장에서. 특히 그런 것도 있죠. 여러분이 영상을 촬영한 소스가 FHD가 아닌 거. FHD가 아닌데 FHD로 영상을 편집해버리면 영상을 업스케일 해줘야 되거든. 업스케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지금 약 1분 50초 걸렸어요. 아까는 지금 이런 정도로 조그만 영상으로 보였지만 얘가 완성된 영상은 내 문서 안에 원드라이브라는 폴더 여기에 지금 저장이 됐는데 아까 여기 들어갔어요. 여기. 이야, 270 이게 용량이 얼마야? 266메가네. 보세요. 얼마나 크기로 나오나. 오우, 자막 지나가는 거 봐. 깔끔하지 않아요? 저 나비도? 괜찮아요. 지금 영상을 크게 보면은요 되게 화려하고 좋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개인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러분이 이제 버무리실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도와드릴 거예요. 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어떻게 영상을 편집할 건지 컨셉은 잡으세요. 그냥 뭐 대충 할 겁니다. 이러면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타이틀을 뭐로 넣을 건지 종이에다 그려오시면 더 좋아.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로고를 하나 만들어서 제 얼굴을 띄우고 싶은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 있는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여기 사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진들. 이런 사진들에 뒷배경 있죠. 뒷배경. 제 모습만 딱 따고 싶은 거야. 뒷배경은 날려버리고 싶어. 그럼 포토샵으로 아주 죽어나죠. 이거를 금방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제 홈페이지에 가면 멀티미디어라는 이 블럭에 배경 제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배경 제거. 여기다가 제 그림 이거를 집어넣기만 하잖아요.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면은 너무 커서 안 들어가나 보다. 이 작은 거를 해볼게요. 작은 거. 가져놨어요. 이렇게 가져오면은 분명히 아까 그림이 요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이 그림인데 이게 원본이잖아요. 지금 원본인데 됐죠? 됐잖아요. 이렇게 가져왔잖아. 그럼 자기 모습을 이걸 저장해 가지고 베가스 안에다가 요 위에다가 자기 얼굴로 로고를 씌우면 되거든.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만약에 자기 얼굴을 로고로 씌우고 싶으시면 자기 증명사진이나 이런 사진을 하나 가져오시고 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못 도와드리잖아. 그러면 방법론은 알려드릴 테니까 개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도와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영상에 그분들의 영상을 보다 보면 제가 뭔가 팁이 올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제가 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와,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아주 죽겠네. 자, 한 주간 잘 지내셨다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